그러면 두 번째 발표인 디자인 노블이 아니라 디자인 노블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노블의 신기영 대표님 발표를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자인 노블의 신기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여건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종이하고 펜 같은 거를 잠시 꺼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미 튜링 테스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AI 디자인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1번부터 10번 이미지 중에서 어떤 게 AI가 그린 걸까 하고 몇 개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관적으로 우리 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일가견들이 있으시니까 한 5초씩 드릴게요. 이런 이미지들을 보여드렸을 때 이거 니트인데 뭐 단조롭고 뭐 모양도 얼추 비슷하니까 이런 거 만들기 쉽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럼 색깔이 있고 팔이 없거나 패턴이 들어가 있는 니트들 중에서도 한번 골라보자 라고 했을 때 또 어느 게 AI가 한 것 같은지 한번 골라주실 수 있으실지. 그러면 니트 같은 종류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켓으로 바꿨을 때 이 중에 어떤 게 AI가 한 거구나 라고 골라주실 수 있으실지. 저 여기서 긴급 질문인데요. 네. 다 맞추면 뭐가 오나요? 다 맞추면 이제 만족감과 디자인 역량에 대한 나의 성부함과 AI 시대를 바라보는 아까 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이 뭔가 차별화된 게 있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교롭게도 이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디자인 결과물이 기존에 있는 디자인하고 얼마나 유사한지 표절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나오는 중간 필터들, 스냅샷들입니다. 전부 1번만 AI가 만들었던 디자인들이었고요. 나머지는 원래 실존하는 사람이 만든 디자인입니다. 다 맞추신 분들도 아마 계시겠지만 헷갈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이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이 디자인이 AI가 만들면 뭐가 좋으냐라고 했을 때 적어도 도구로서의 기능을 한다라고 저희 회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지금 그려보자라고 했을 때 과연 몇 개나 그릴 수 있을까? 캐드를 쓰면 훨씬 빠르게 많이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방금 보신 것처럼 어떤 조건, 내가 원하는 컨디션에 따라서 디자인 AI가 디자인을 막 만들어주면 훨씬 더 빨리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미 우리가 1번, 2번, 5번 뭐 이런 게 AI가 한 것 같아 라고 내 머릿속에 기억하지 않고 종이에 펜으로 쓰셨듯이 내 기억이라든가 지식 같은 것들이 이미 내 외부로 도구를 통해서 증강되고 강화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AI도 어그멘티드 툴로서 사람하고 이미 엮이고 있다고 우리 회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올해가 이제 돼지해니까 돼지 아이템 디자인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혹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패션 회사에 가시면 사장님이나 이제 위에 계신 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자인 작업을 펜에 함부로 그려보세요. 이렇게 몇 개 그리실 수 있는가. 근데 AI 쓰면은 바로 이렇게 여러 개 쭈루룩 나오는 거죠. 저렇게 돼지 사진을 쓸 수도 있는데 가운데 저렇게 검은색으로 돼지 아이콘만 쓰는 것도 굉장히 이쁘네. 야, 저거 괜찮다. 돼지가 꼭 핑크색을 필요 없잖아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푸른 돼지를 만들어 보자. 굉장히 우리 직관에 반하는 디자인 요청이잖아요. 만들기 어렵죠. 또 그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몇 개나 또 그릴 수 있겠어요. 근데 AI는 이렇게 바로 가져오면서 그러니까 돼지 자체는 파란색이 아니어도 충분히 파란색 느낌을 내는 디자인 아웃풋이 나올 수 있구나. 저걸로 우리 여름 서머 비치웨어 만들어 봅시다. 논의가 훨씬 빨라지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디자이너한테 이거 주고 가져올 때까지 1박 2일, 2박 3일 아니면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될 때도 많은데 하루 만에 얘기를 바로바로 임원님들하고 시작하고 셀렉 몇 개 하고 컨펌한 다음에 저 느낌으로 디자인 몇 개 그럼 해보자. 훨씬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저게 무슨 AI예요? 검색 엔진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거는 AI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토데스크에 계신 사장님께서 패시브, 제너레티브, 인투이티브 AI로 3단계로 우리가 AI를 인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일을 해서 그런지 저희도 굉장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패시브 AI는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자원을 쓸지, 어떻게 프로세싱 할지를 사람이 다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해진 만큼만 일을 하는 거고,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전에 뗀석기, 주먹으로 때리니까 아프고 힘들고 잘 안 파지니까 돌 중에 납작하고 뾰족한 거 골라서 땅을 팠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이 사람이 의도하고 설계하고 목적에 맞게 컴퓨터 툴을 만든 거예요. 거기 머신러닝 기술, AI 기술들이 들어가면서 AI를 썼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패시브한 AI를 지금 만들고 툴로서 쓰고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드로잉만 했는데 인테리어가 자동으로 나오면 얼마나 이게 편하겠어요.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앞선 발표에서도 잠깐 논의됐었지만 알파고가 나왔을 때 흥분하기 시작했던 거는 사람이 기대하지 않은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목적하고 컨디션, 어떤 자원이라든가 조건만 정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AI가 알아서 뭔가를 만들어 오는데 내가 기대한 만큼 해오기도 하고 좀 못 미칠 때도 있지만 가끔 기대를 넘어서는 결과물을 가져오면 AI가 뭔가 이제 해놓은 거 아닌가, 사람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시작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저런 조건들에 맞춰서 AI가 디자인을 만들도록 하고 있고 그 결과물들을 디자이너, 패션 MD나 임원분들이 커뮤니케이션 툴로서, 디자인 툴로서 쓸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인투이티브한 AI예요. 사람이 그냥 꼬라고 컨디션조차 주지 않고 데이터만 줬을 때 AI가 알아서 저 분야에 저 사람들은 이런 일을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하길 원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알아서 자기가 학습도 하고 성능도 올리고 더 좋은 결과도 가져오고,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AI이고 많은 부분에서 우려나 또는 희망이 있는 부분이 이 인투이티브 AI에 대한 기대차, 견해차에서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알파고가 굉장히 똑똑하고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잖아요.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구글 트렌드 키워드 서치 한번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알파고 전후로 AI에 대한 서치 그 쿼리량이 엄청 달라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알파고를 이기는 게 인투이티브 AI에 가깝다고 불리고 있는 알파제로예요. 고가 원래 바둑의 일본어인데 고를 뗀 거죠. 알파라는 그냥 학습을 잘하는 제로 모델이 알파고, 바둑도 있고 체스도 이기고 일본식 장기인 쇼기도 이기고, 그러니까 알아서 게임의 룰을 이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모델링하고 학습하고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이런 인투이티브한 AI에 대해서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우리 디자이너블의 고민이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이 모델링 자체도 정말 사람이 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기존에 해놓은 것보다 성능이 더 좋아졌다, 이런 연구 결과들까지 나오면서 AI는 AI 기술들이 굉장히 끝으로 달려가고 있고 디자인으로서의 트렌드라든가 이 디자인의 경쟁력도 끝으로 가고 있고 이 벌어지고 있는 강불 메꾸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그런 고민을 같이 해야 되고, 사실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5 집단이 있습니다. 디자이너, 그 디자이너들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저희 같은 스타트업도 있고 연구소나 학교도 있어요. 각각의 블랙 포인트는 희망적이거나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 AI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런 관계, 에코시스템 안에서 되게 많은 경우 디자이너들은 AI를 쓰도록,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받는 입장에 놓여 있어요.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시도를 했었고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쓸 데가 없어요. AI 별론데요. 인터페이스가 쓰기 불편한데요. 이 기능이 없으면 우리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피드백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사장님, 기업에서는 계속 쓰라고 해요. 원가 절감해야 되고 주가 부양해야 되고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돼. 임원 승진도 할 수 있고. 스타트업들도 저희 같은, 특히 저희는 공대 베이스의 기술 베이스의 스타트업이었는데요. 이런 거 좋지 않나요? 이런 거 한번 써주세요 했는데 아무도 안 쓰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걸 해결을 하려면 디자이너가 중심이 돼서 AI를 적어도 품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을 품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맨날 하는 일이 이쁜 건 아니어도 가끔 이쁠 때도 있고 내 새끼니까 이제 같이 품고서 적어도 같이 가는 거죠. 근데 가장 희망적인 거는, 그리고 제일 모범적인 거는 사실 AI를 키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디자이너가 직접 기업에 요청도 하시고 어떤 필요가 있는지 스타트업에 설명도 해주시고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연구소에 설명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인재를 키워주세요 라고 교수님들께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가 중심이 돼서 AI 이 펀더멘털 자체를, 분야 자체를 끌고 가셔야지 아마 디자인 AI라는 게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의 경험들도 그런 사실들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실제적인 이미지로 표현을 해드리면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 같은 것들이 공대생들이 패션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역시 청중 수준이 높으니까 한 번에 웃으시는군요. 이미지가 있으면 포즈 따고 세그멘테이션하고 색깔 분류하고 피처 익스트랙션하고 저 피처를 맞추기 위해서 레이블링 작업을 수십만 건, 수백만 건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 틀려서 저렇게 저 에러를 성능을 0.1% 올려서 우리 논문 썼습니다 하고 박사초. 굉장히 아름답죠. 그러니까 쓸데가 없는 거예요. 기업에서 원하는 거는 저거 이미 우린 할 줄 알거든요. 사람들은 디자이너한테 저게 아무 의미가 없고 그 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계에서 이런 디자인 AI를 굉장히 잘 만들고 있다고 불려지는 회사가 스티치픽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디자인 인식을 방금 보신 거랑 조금 다르게 해요. 이 TSM이라는 알고리즘은 굉장히 여러 차원으로 분석한 이미지를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한 2차원 평면으로 보여주는 알고리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평면 안에 어떤 군집들로 이미지들이 모여 있고 이 이미지들 사이사이에는 저기 가면은 옷들, 상의 중에서 좀 화려한 옷, 저기는 하의, 뭐 이런 식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경영진이나 수학 공부하신 분들이 특히 수학을 그나마 좀 알면 이해를 하는데 경영학과 나오신 임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Y축과 X축이 그래서 뭐냐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축이 없거든요. 수십 차원, 수백 차원, 수천 차원이니까요. 근데 스티치픽스는 이런 문제들을 디자이너와 엔지니어가 중심으로 한 팀이 돼서 해결을 했습니다. 뭘 해결한 건지 지금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축은 없어요, 맞아요. 근데 한 집단 안에서 디렉션, 방향은 있거든요. 위로 올라갈수록 더 화려한 스키니 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라든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색깔 모양이 이렇게 변합니다 라는 저 축 설정은 오직 디자이너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스티치픽스가 이렇게 풀었고 그 덕분에 실제로 세계 최초로 디자인 AI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하고 품절을 달성하는 멋진 결과를 낳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일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 저희 디자이너들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디자인 산업 분야에서 부가가치의 시작은 영감 분야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IBM이라는 회사에서도 이미 십수년 전부터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 멜버른 쇼에서 이러한 기술 활용을 실질적으로 성공시키면서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랙티브 겐이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선만 그으면 자동으로 채색을 하고 모양도 바꿔주고 이런 기술들도 나오고 있죠. 이런 흐름에서 저희도 디자인 분야에 분명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AI 기술 솔루션을 만들거나 실제 디자이너랑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술이 쉬워지면 모두가 디자인 스킬을 쉽게 체득할 수 있으니까 소비자 참여형 AI 서비스를 만들거나 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패시브 AI, 제너러티브 AI를 설명드린 이유가 저희도 아까 저런 제너러티브 AI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떤 거고 그게 필요할 거라고 믿었으니까. 근데 실제 패션 디자이너들이 일하시는 걸 봤더니 이거는 펜디의 칼 땡땡 라거펠트 분이 이제 실제로 디자이너 하셨던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헤드 수석 디자이너가 하는 디자인 것도 이런 식인데 우리가 이런 식이라고 얘기하는 공대생이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 이분들이 영감은 막 달아나고 아이디어는 되게 많은 손으로 이걸 그릴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저렇게 스케치만 이렇게 해놓고 이런 패턴, 이런 느낌, 이 원단 이렇게 스케치북을 들고서 회의에 이렇게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런 거 한 열 몇 장 넘기시면서 막 회의를 하시는데 우리 이거 클릭 한번 하면 바꿔줄 수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했더니 디자이너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도 돼요. 이런 컨텐츠는요. 이런 패턴은요. 이런 논의들이 시작됐어요. 그 수많은 협업 파트너들 중에 가장 빨리 적극적으로 이런 기술을 수행하셨던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한성 현대 그 SJIP, 스티브 J 유니피 디자이너셨는데 이런 디자인 AI 기반의 상품 출시를 한국에서는 최초로 하면서 함께 주목을 받으면서 이 디자인 AI를 쓸 수 있다는 걸 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걸 설명을 드렸는데요. 옷뿐만 아니라 저 누텔라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AI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오토데스크에서는 이미 비행기에 들어가는 설계도도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폴 스미스의 폴도, 리바이스의 폴도 앞으로 이런 디자이너와 함께 일할 세계, 미래가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궁금함의 끝에 우리 디자이너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 SDS의 신예림인데요. 아까 아예 대중한테 오픈해가지고 하는 디자인, AI 디자인과 함께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시도들을 하고 계시는지? 네, 네, 한 가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다 보여드리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뭐 네이버나 구글처럼 한 15만 명, 100만 명씩 우리 서비스를 쓰고 계시면 자신 있게 저도 자랑을 하고 싶을 텐데요. 아직 조금 만들면서 더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보여드리긴 어렵고, 다만 직관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 이해해 드릴 수 있는 예시는 구글 스케치 같은 경우에 스케치를 그리면 되게 빠르게 이쁜 디자인으로 바꿔주는데, 가령 웨딩드레스 같은 게 미묘하게 비슷하면서 다른 디테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사용자가 텍스트든 손으로든 더 표현을 잘하고 보는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그런 형태에서 특정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의 제너레이티브 기술들을 연구하고 서비스화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으로 그 모든 영역을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